남과 북 정상의 세 번째 만남에 도민들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길 한마음으로 빌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부진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금융계에서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활로를 찾는 연속기회. 오늘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예 분야의 무형문화재가 활동하고 있는 전주의 모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등 중소기업 12곳이 한국GM 군산공장을 활용해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군산공장이 재가동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지난 4월 판문점 회담에 이어서 남북 정상의 세 번째 만남이 오늘 평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도민들은 두 정상의 만남을 반기며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전용기에서 내린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이 환한 미소로 맞이합니다. 서로 여러 번 끌어안고 볼을 맞대며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리설주 여사도 공항에 나와 문 대통령 내외를 환영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네 분, 그것도 그쪽 네 분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악수하는 게 너무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지난 4월 판문점 회담을 시작으로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만남. 남과 북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반가움도 커져갑니다. 좀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런 만남을 통해서 남북이 좀 더 가까워지고 좀 더 빨리 통일이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1년 전엔 상상하기 힘들었던 두 정상의 세 번째 만남에 외국인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 해는가요? 단방 전쟁이 난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막 중국 먼저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오니까 참 기쁘네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11년 만에 평양에서 이루어진 두 정상의 역사적 만남. 이번 만남이 한반도 평화에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도민들은 바라봅니다. 계속 이런 발전된 관계에서 꼭 통일보다는 남북 교류가 정말 더 자주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평화, 새로운 미래라는 슬로건처럼 두 정상의 만남을 지켜본 도민들은 한반도의 평화, 더 나아가 남북의 새로운 미래를 그렸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옮겨와 기금 운용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직 증권사 임원들은 전주 이전을 탓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합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이 부진한지 논란은 제쳐두더라도 서울의 일부 언론은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옮겨 수익률이 부진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한 손가락 안에 드는 증권사의 한 임원은 엉뚱한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공교롭게도 자산시장의 수익률이 안 나오는 시기에 그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전주 가서 수익률 떨어지는 인과관계가 없지. 서울에 있는 멀쩡한 기금본부를 전주에 옮겨 해외 투자가들이 발길을 돌리게 했다는 보도도 외국계 증권사의 임원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증권사의 국제투자 담당자가 한국에 오면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가 있는 전주와 세종시는 반드시 들른다고 설명합니다. 절대 빼먹지 않고 가는 기관이 딱 두 군데라고. 그냥 하루 날 잡아서 전주하고 세종시만 들려. 그 어떤 글로벌 투자자든 회사든 국민연금을 만나기 위해서 전주를 내려가지 않는다?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역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 상공회의소는 전북 금융산업 육성의 근간인 기금본부 전주 이전을 문제 삼는 건 지역 균형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이 금융 중심지가 되고 기업 운영본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한다면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연금이 안정적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자명할 일입니다. 조롱에 가까운 표현으로 기금본부의 전주 이전 자체를 흔드는 여론몰이가 지역은 물론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예 분야의 무형문화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한 전통 수공예는 전주 한옥마을의 자생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활로를 찾는 연속기획,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유일의 한지발 장인 유백은 명인, 40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한지발의 전통 제조법을 지켜왔지만 그 명맥이 제대로 이어질지 걱정이 앞섭니다. 전주에는 공예 분야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명의 무형문화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형문화재를 잇는 중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늙고 없어 죽으면 이게 떨어져 버린다. 아예 없어져 버려요. 10년 차 이상의 목수들이 퇴근하고 가나자와 직인 대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잊혀진 가나자와의 전통 목공 기술을 가르치는 수업입니다. 昔のやり方で作り方を教える。これがここの学校の目的なんで。 지난 96년 가나자와 씨가 설립한 직인 대학교는 전액 무료에 조합의 추천을 받은 중견 기술자만 입학할 수 있습니다. 9개 과로 구성되며 지금까지 750명의 중견 인력이 배출돼 가나자와 전통 건축물의 유지, 보수, 복원 작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職人さんの数がだんだん減ってきています。それをなんとか残していきたいという前の市長さんの思いでこの学校ができました。 올해로 17년째 목공 꿈나무를 가르치는 전국 유일의 가나자와 어린이 마이스터 스쿨. 1989년 가나자와 씨가 설립한 공예작가의 산실 우타스야마 공방. 1946년에 설립된 일본의 4대 미대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 이 같은 탄탄한 인력 양성 시스템을 바탕으로 가나자와는 지난 2009년 세계 최초로 공예 분야 유네스코 창조도시로 지정됐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라북도 일부 출자기관들의 비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이른바 노예계약서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한 출연기관의 근로계약서는 규정이 없거나 해석이 애매한 사안은 모두 사용주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노동자는 기관이 정해주는 대로 따라야 하고 어떤 해석이나 의문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영심 의원은 이 같은 근로계약서는 사용주가 절대적 권한을 가진 노예계약서나 다름없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 14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예비타당성 제도가 경제성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배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예타 대상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잼 군산공장이 지난 5월에 폐쇄돼 가동을 멈춘 상태인데요. 자동차 부품회사 등 중소기업 12곳이 한국잼 군산공장을 활용해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창모터스와 기아테크 등 중소기업 12곳이 한국잼 군산공장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군산공장 부지에 25%가량인 30만 제곱미터를 매입해 경상용차인 다마스를 전기차로 개발해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 12곳이 투자를 제안하긴 했지만 폐쇄된 군산공장이 다시 가동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들 기업이 투자 전제 조건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금을 지원받는다 해도 GM과의 공장 매입 협상을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 완성차 업체 유치와 외국계 투자사 유치, 그리고 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등 3가지 군산공장 활용 방안을 두고 고민해온 전라북도는 공장 전체를 가동하는 방안이 아니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공장 전체를 쓴다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용하고 보다 좀 크게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 보고 있습니다. 불 꺼진 군산공장이 다시 가동돼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북도가 이달에 처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애초 지급일인 25일이 추석 연휴인 점을 고려해 오는 21일에 앞당겨 지급합니다. 전북의 지급 대상은 6만 8,354명입니다. 전북에서는 지난 14일 현재 5세 이하 아동의 96.7%가 신청해 전국에서 신청률이 가장 높았고 신청 아동의 1.5%인 1,149명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북대가 추진하는 한국적인 캠퍼스 조성 사업의 핵심인 개교 70주년 기념광장과 기념대로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12,000제곱미터 규모로 병풍 조형물, 청운전 등이 설치된 한옥형 기념광장은 대학과 지역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의미를 살리도록 공간과 동선 체계가 조성됐습니다. 또 전주에서 유일하게 백제 건축 기법을 적용한 전통 누각이 설치되는 등 대학의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선거 과정에서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선희 전주시의원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전북도 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경로당 6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1부는 의붓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한 신학대학교 학생 4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당시 9살이던 의붓 딸을 성추행하는 등 최근까지 10여 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전주시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10대 운전자가 전신줄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9살 안모군 등 2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군은 무면허 상태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였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18도, 익산 16도 등 14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예보돼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낮에는 전주 26도를 비롯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다가 모레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